어제가 갑신날이지. 그렇네. 오늘 내가 보고 왔다. 얼류대. 오늘 얼류네. 그게 사진 있는데 그게 같은 여기 오면 좋다고 봐야 되나? 간단하게 어제하고 이렇게 보면 봅시다. 갑신인 어제 며칠이죠? 11일. 11일에 갑신인. 오늘이 12일에 얼류일.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물상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간목이 이제 투관하고 지지로는 이제 신금, 오늘 을목 유금이 천간 지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진이라는 것이 이 기운이 대세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항상 11일의 기운이 원숭이 신에 딱딱한 물성이 들어와서 내 팔자와 기운이 섞어지면서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자 하나 그죠? 축, 자, 신은 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 신금이 자하고 이렇게 만나면 첫 번째 일단 삼합 이제죠. 신자 수국 삼합이 되고 그죠? 되고 그다음 신이 축을 보게 되면 뭐예요? 원래 축은 뭐 입고 하는 기능이었었죠. 경금과 정화와 기토를 이제 입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11일이 되니까 신이랑 가을이 그리고 곧 경금이 세력을 이루는 11일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신금이 왕 대세단 말이에요. 입고가 되지 않고 이때는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힘이. 그래서 토생금에서 이제 신금의 세력을 도와주는 어떤 그 형태대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생금에서 신금을 도와주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축토는 설기가 되는 거죠. 설기. 예? 축토는 설기가 되는 거죠. 설기. 설기가 되니까 이게 설계되니까 이 자체가 힘이 빠져버린 거지. 그러면 이 설기되는 그 축토를 도와주는 화가 화생토해서 뭔가 도와주는 기운이 있을 때 이 토가 설기돼서 빠져도 그 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래 보는데,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화생토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축으로 해서 축오 원지 탕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부분과 축토의 부분과 오의 부분이 서로 축오 원진을 해서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에너지 측면에서 많이 힘이 소진되어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신하고 오 같은 경우에는 운동성을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가을이 왔기 때문에 화기가 힘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딸리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육친에서 격국에서 말하는 어떤 노법, 그러니까 사주팔자 화가 있으면 이 신금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신이 들어와서 인을 충하려고 하니, 충하려 하니 오가 신이 들어오는 것을 오가 화급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일단, 들어오는 이 힘이 제일 강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는 왕상휴수사의 어떤 절기 개념, 12운송 포태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 오화가 일단 신이 오면서 신자 삼합 수국을 만듭니다. 신자진 삼합 수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 인, 오, 술 삼합을 견인하고 있죠, 다들. 그죠? 그러면 신이 들어옴으로써 제왕지, 인, 술과 견인된 이 제왕지를 이 신이 와서 오를 격각사를 만듭니다. 격각사. 그러니까 신 기준에서 하면 신미 오가 오죠, 그죠? 신유술 이 오죠. 그러면 신 기준 입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1태, 2태 뒤에 기운, 두 번째 기운이 우리가 조객살, 앞에 하나, 두 개 상문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냐면 격각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신이 수를 봐도 격각살이요, 오를 봐도 격각살 관계에 놓여 있다고. 그래서 11일이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적에 신이 주인공이 되면서 오를 어떻게 돼요? 날려버리는 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움직임,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 같은 경우에는 또 자와 신자진으로 삼합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에 빠진 것이, 여기 말씀드린 빠진 것이 신자 삼합하는데, 이것은 이제 수가 다니는 오행삼합의 수기입니다. 오행삼합의 수기.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자수를 갖다가 살짝, 봉기, 여기가 자임계잖아요. 그죠? 자수는 개수 들어올리면 개수를 상징합니다. 자, 개수는 12연승적으로 개수는 신의 입추가 가을이 되면 이 여름, 봄과 여름에 이 실력 발휘를 하는 개수는 가을이 오게 되면 더 이상 그 나무에게, 만물에게 수분 공급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개가 신을 보면 사하고 임수는 장생한다. 그러니까 양생, 음사, 양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음은 신에서 사하고 신자 수국이 되어 있지만 신에서는 임수가 양이 생한다 이 개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생한다는 개념. 그러면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 둘러보면 임수를 찾아야 되지. 만약에 내가 무고일주인데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다. 이런 경우와 임수가 투관되어 있지 않고 천간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지지도 없을 경우에 수기가 없으면 이제 이 신금이 와서 그 임수를 장생하려고 해도 좀 둔하단 말이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떤 내가 받아들이는 그 감도가 틀리다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팔자가 인이 하나 있고 오가 또 있는데 팔자에서는 둘러봐도 아무도 임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신금이 왔을 때에 무토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땅바닥에 임수가 장생해 와 있다고 일단 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내가 천간에 투관에 임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금이 오더라도 임수를 내가 빨리 받아서 써먹어야 되는데 인자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둔하게 막 넘어가 버린다고. 이런 것을 연결시키게 되면 만약에 임수가 있는데 정화가 있는데 미토가 있다. 이 어저께 내 친구의 아들내미 사주인데
이 같은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럼 정미의 임수의 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수의 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토가 또 정미 또 두 개가 나오네요. 예? 정미. 그래서 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죠. 맞나? 2학년 올라가네. 2학년 올라가는데 자, 이 사주가 야 우리 아들 그 사주 한번 봐보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면 내년에 뭐 공부 좀 하겠나? 그래서 뭐 잘 되겠나? 야 뭐 이따 운에서 운에서 2010 몇 년도 2020년도와 경자년과 2021년도가 신축년이 되지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수가 임수 일간 가지신 그 자제분들 보통 2020년도 21년도에 경금 신금이 떴다 해서 야 머리에는 막 공부 생각이 뭐 절로 난다. 그죠? 그래서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금생수 되잖아, 그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2020년도 하고 21년도에 공부한다. 뭐 잘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안심을 놓으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공부 안 해. 왜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공부 안 하고 인자론에 있어서 이미 금이라는 인자가 땅바닥에도 없고 천간에도 경금이 없습니다. 신금, 경금, 축토, 또 유금, 그죠? 술 중에 신금, 이런 어떤 시장간에 포함해서 어디를 둘러봐도 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인자론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 공부에 대한 장애가 일단 발생해요. 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고 만약에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경금이 장생하는 글자가 사주요, 그죠? 사죠. 예를 들어서 계사년이 뭐 지나갔는데 계사라는 게 왔을 때 보세요. 이 사중의 경금이 장생을 해야 되는데 둘러봐도 장생할 곳이 없어요. 자기 인자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운은 그냥 슬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지? 이런 것처럼 그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그 운에서 음생양사, 음사, 양생 이런 부분을 그 써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들어온데 써먹지 못하고 그냥 자기 그릇에 적응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가령 이런 경우 있어요. 이때는 누군가가 찾아와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자,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죠? 학부형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도 애를 방치할 수는 없지. 그죠? 근데 실제 이런 팔자에 있어서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는 어느 정도 키워줘요. 근데 얘가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머리도 크고 공부에 대한 열의도 필요할 적에 이 아이가 형태가 어떻겠습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적응도, 그죠?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머니가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자에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없는 존재죠. 실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까지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인자, 어머니가 거기서 힘이 들어간다는 거지. 없으면은. 그래서 없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금신금이 올라오게 되면 보통 이제 어머니가 힘이 들어갖고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게 지금 뭘로 들어온 겁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내지는 학원에 이제 선생님을 구해서 애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부분을 지원사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팔자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임수가 다행히 팔자에 드러나 있죠. 자수, 임수, 그죠? 드러나 있죠. 임수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갑신일에는 분명히 임수장생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장생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날은 11일은 내가 어떤 기운, 임수의 요 기운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생하고 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에 대한 어떤 그 환경 노익이 된다. 그죠? 재물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간목들은 내가 수생목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동시에 수가 있으면 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목을 만났는데 수는 항상 어디로 움직여요? 수는 수생목, 나물 줄기를 타고 뿌리를 타고 오릅니다, 항상. 그래서 수생목을 해서 이 부분이 나에게 뭡니까? 편관이죠, 편관. 편관이니까. 이 무토는 이 나무를 기르려고 내 인자, 수기를, 물을 공급하는 거지. 결국 편관의 부분에 내 수기를 희설해줘야 되는 입장이 놓이 되니까 편관은 뭡니까? 서방한테, 오늘은 서방한테 좀 뭔가 지원사격 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밖에 뭡니까? 밖에 어떤 내 하는 업무적인 일이나 아니면 내가 감투를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 감투를 좀 더 돈독하기 위해서 뭔가 뭐 외부적으로 내가 돈을 좀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이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편관 뜨면은 명함이라든지 그지? 내가 어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내 개인 명함을 좀 파가지고 더 수생목을 해서 거기 돈을 지출할 것이고 또 이제 뭐 가게 뭐 간판 이런 부분이 있죠. 편관 부분이니까 남 앞에 보여지는 시기에 편관에게 취하기 위해서 뭐 돈을 좀 쓰는 형태로 이런 쪽으로 간다고. 갑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신자 수국이 돼가지고 가뜩이나 축월이라는 한기 있는 계절에 한동안 계절에 자축, 그죠? 자축합 이런 어떤 그 한기 있는 글자들이 무리 지으면서 굉장히 찹단 말이지 원래 팔자가.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지지 신이라는 건 신자 수국이 되면서 차원 글자를 더 찹게 만들어버리는 연결되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오를 더 목조이게 만든다. 그래서 신이라는 게 오면서 이거 수기, 차기운이 오면서 오를 목조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질병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